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나누는 삶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지겨워 막 이러는 학생들 지금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겨움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어. 대학 가려면 해야 돼.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봉사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훨씬 더 기쁜 마음의 수혜자분들이 여러분들의 활동을 즐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사회봉사활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이 뭔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회봉사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죠. 어렸을 때 여러분 배웠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은 그게 이제 도덕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뭐 윤리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뭐라 그러죠? 대부분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이론과 관련된 과목들이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과목은 그냥 단순한 지식만 주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런데 배운 이 이론을 바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만난다.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본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바로 이 이론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배운 이론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배울 때 학교에서 실습이라는 것을 해본다면 훨씬 더 이 이론과 지식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덕 시간에 혹은 바른 생활, 죄송합니다. 제 글씨체가 설사체인데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제 설명 잘 들으면 알아들었겠죠? 네. 도덕이라든가 바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론들을 배웠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바른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습이라는 걸 통해서 더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바느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운다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실습 시간을 꼭 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요리 같은 것도 실습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개구리 해부 같은 것도 실습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실습은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우리가 사회봉사활동도 똑같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과 바른 생활에 바로 실습이 뭐라고요? 사회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나가야 하는 바로 현실 세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봉사활동은 결국 뭐예요? 도덕이라든가 바른 생활, 윤리라는 과목의 실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영화를 보러 딱 갔는데 앞에 두 편에 뭘 보여주죠? 예고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줄 겁니다. 예고편이 뭐예요? 원래 그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요러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맛보기를 보고 이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가 재밌으니까 다음에 꼭 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로 맛보기 영화 혹은 예고편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 활동으로 가기 전에 맛보기로 바로 작은 시간이지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해서 학습하게 해서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갈 수 있도록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 예고편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은 뭐가 있어요? 의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있어요? 다소 타율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공부 안 해 하고 학교 마음대로 뛰쳐나갈 수 없죠. 학교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봉사활동도 다소 의무적이고 타율적이고 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네, 바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뭐 그런 일정한 그런 기간들 뭐 이런 것들을 시간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은 의무적이고 타율적이고 일정한 시간 내에서 맛보기 혹은 예고편의 자원봉사활동을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봉사활동은 결국 자원봉사활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고편적으로 학습해보는 그것을 사회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도덕이나 바른 생활에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 전에 학교 내에서 실습해보는 시간, 이것을 사회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회봉사활동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교과 과목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한테 아주 뭐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 그리고 일정한 부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의 특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는 뭐길래 자원봉사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맛보기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요. 스스로자, 원할원, 받들봉, 섬길사.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나 특기나 기술이나 능력들을 무보수로 내놓아서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활동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활동에는 크게 6가지의 속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이 뭔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발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은요, 라틴어로 voluntas vollo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자자가 스스로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내가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봉사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의 리퀘스트 보면 정말 어려운 아동들, 장애인들, 또 할머니들 막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보면서 여러분 가슴 뭉클해지면서 한 통화에 뭐 얼마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죠. 그렇지만 이 자발성에는 욱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이 속에는 성실성과 그리고 책임감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아무리 원해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번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건 자원봉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일정한 정도의 수혜자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담고 있는 자발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고 한번 욱하는 마음에서 도왔다. 그럼 그거 자원봉사 아니고 뭐예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자발성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학생분들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저는요 사회봉사 하기 싫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봉사는 다소 의무적이거나 혹은 강제적이거나 혹은 타율적인 부분들을 가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보수성입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세요. 무보수성이라 그랬죠. 네. 무보수성. 이거는 봉사활동 후에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에는 금전적인 돈도 해당되지만 물품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후에 선생님 저 봉사 다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없다 그러지만 정말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여쭤보면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고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가로서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람과 긍지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보수성의 기본적인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도 여러분이 다니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 요즘요 자원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세요? 기특하구나 착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보수성은 매우 중요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원봉사의 특징은 바로 공익성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제3자를 위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익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확인서를 떼왔어요. 어디서? 자기 아버지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왔더라고요. 그거 될까요? 아닌 거죠. 공공성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광진구에서 진행을 할 때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안 보이는 분이 계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요즘 봉사활동하느라 바빠 죽겠어요. 무슨 봉사활동하는가? 미국에 간 언니의 애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공익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회연대성입니다. 제가 글씨가 이제 계속 삐뚤삐뚤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사회연대성입니다. 사회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루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나 혹은 계급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듣는 학생 중에 학생회 활동 이런 거 아시죠? 그건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노조 활동 이런 것도 더더욱이 아니고요. 바로 만약에 학생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혹은 양로시설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활동 자체는 권익활동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대성은 고루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활동인데요. 저의 이제 친구의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의사여서 요즘 봉사활동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무료 진료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의학 분업하는데 물 나눠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봉사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사회연대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자기의 권익활동은 봉사활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지속성입니다.
봉사활동은,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뭐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간이 길수록 훨씬 더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 많이 갖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요, 주기성입니다. 봉사활동은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은 얼만데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할 겁니다. 미국의 약 54%의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바로 주 1회에 3시간에서 4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 1회에 어떻게 3, 4시간씩 해요? 저는요, 시간을 도저히 못해요. 그러면 격주라고. 최소한 월 1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주기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월 1회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도 많고 또 학교 진학할 그런 여러 가지의 해야 되는 교과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봉사는 자원봉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정한 시간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8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고등학교 때는 40시간 이렇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가기 전에 사회봉사의 맛보기 예고편이라도 접하고 가라 라고 하는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주기성과 지속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사회봉사활동에서는 일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그리고 무보수성 그리고 공익성 그리고 지속성과 주기성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갖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맛보기 형태로 혹은 예고편 형태로 사회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다소 자발적이지 않고 대가는 물론 없고 공익적인 일과 그리고 사회 연대성의 일들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활동으로 가기 위한 맛보기 형태의 봉사활동을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봉사도 똑같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자원봉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왜 중요한지, 사회봉사활동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아마 이루어져 왔을 겁니다. 뭐 학원에 물론 다니지만 학습과 연관되는 그런 곳일 테고요. 그런데 이 사회봉사활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의 첫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과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좋은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청소년기에 일어나야 될 것인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가 아는 그 분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그 건강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는데, 단순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료 기술들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 자아 정체감을 기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는 인식의 변화에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혹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회를 보는 시각들이 이제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어르신도 보시고 노인도 보고 또 장애인도 보고 또 부모 없이 또 지내는 또 그런 아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살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한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응석바지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왔다면, 이제는 외부의 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받고 또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적응해 가면서 그 봉사활동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광진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또 이제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면요, 정말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라든가 또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끼를 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봉사활동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이 결국은 우리 몸에 내면화돼서 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해주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이 사회봉사활동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하기 귀찮고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시기에 꼭 겪어야 되는 발달 과업들을 충분히 성숙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사회봉사활동을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 대상이 되고 있는 첫 번째는 이제 아동들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아동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기를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그 아동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아동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아동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이제 주로 청소도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이들 그 교재 교구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동들과 함께 어디 나들이 같은 것도 같이 가달라 뭐 이런 부탁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히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들은 여러분도 이제 다 알겠지만 이렇게 부모처럼 또 언니 오빠처럼 애착을 가지고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가 그러면 금방 따라합니다. 욕설도 금방 따라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도 금방 따라합니다. 그것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건강하면서도 건전한 그런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언니 오빠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또 노인 치매센터라든가 뭐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로 이제 뭐 청소 같은 건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어르신들과 함께 말벗도 해드리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뭐 꺼즈 접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시트 갈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그 어르신들이 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옆에서 돌봐드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노인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은 바로 화를 내시거나 또 저 학생은 오지 마라 그래 하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도 알려드리기 전에 내쫓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의 봉사활동에서는 어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활동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갈 때 어르신들은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가면 서로 그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가면 무서워하세요. 마음의 거리감을 둡니다. 그리고 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치마에 뭐 그런 여학생들의 모습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는 옷 입는 차림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 가정에서 살고 계신 재가복지라 그래서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한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 글씨 말이요. 그 학생 내가 바지를 꿰매줘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왜 처음에 그 찢어진 청바지 이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니까 할머니 깜짝 놀라신 거죠. 너무너무 가난한 애가 이제 봉사활동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유행이었는데도 할머니들은 잘못되게 이제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레빠라 그러죠. 보통은 슬리퍼 질질 끌고 간다든가 모자 쓴다든가 껌 짝짝짝 씹는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춰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 보셨어요? 뇌를 다쳐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 같으면 안녕하세요 1초면 되는 거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30초 이상이 되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니까 안녕하냐고요?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해드릴까요? 장애인 봉사활동을 무조건 대신해주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봉사활동 핵심은 자립입니다. 스스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게 안 될 때 반복적으로 안내해드리고 또 그 부분들을 지도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 한 발 앞서서 가는 거. 그리고 또 휠체어를 밀 때는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런 목발을 짚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장애인 공동체도 있고요. 장애인 수용시설도 있고 또 뭐
장애인분들이 있는 가정 뭐 이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그분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그 광진구에 정립회관이 있는데 그때 이제 휠체어 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한 학생이 뭐 휠체어 댄스가 막 이렇게 그 하다가 잘못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빨이랑 이런 게 막 다쳤어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안전사고까지 책임지면서 장애인분들은 안내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구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높이를 누구의 눈높이로요? 장애인분들의 장애 눈높이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부분은 그 어떤 봉사활동보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 검색도 하고 해서 장애인분들 장애 유형에 따라 내가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공부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식과 또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연계해주고 또 일감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요. 뭐 이런 곳에 이제 봉사활동을 직접 가게 되면 이제 뭐 마을에 이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도 하고 뭐 복지 지도를 만든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불편한 부분들을 찾는 그런 점검하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의 지역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애양심도 기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청소년들 이렇게 연결할 때 겨울철에 이제 눈 깨기 운동을 이제 시켰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삽도 이제 필요하고 또 곡괭이 같은 것들이 얼음을 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집게 같은 거 쓰레기 줍기에서 이제 집게 같은 걸 줬더니 그걸로 집게를 찝는 게 아니라 친구 코를 자꾸 찝는 거예요. 그런 건 뭐죠? 예, 원래 필요로 했던 도구를 그 활동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장난하고 또 잘못된 곳에 쓰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하러 온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세요. 왜요? 책임감 없이 또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도구들은 봉사활동 중에만 활용해야 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제사회를 위한 그런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 이제 그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라고 그러죠. 그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도 봉사활동의 우리가 연장선이라고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을 돌보고 또 그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 가져가서 지원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국제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분야도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봉사활동을 할 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연계를 했었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줄 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문화 분야의 중요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도 되고요, 음악도 되고요, 체육도 되고요,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뭐 농악, 사물놀이 같은 그런 그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보컬팀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뭐 구청이라든가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문화잔치 혹은 그런 노인잔치, 경로잔치에 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 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봉사활동으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기가 있으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그러면 문화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사회봉사 그러면 어디 산에 가서 쓰레기 줍고 오는 걸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 관심 분야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클릭하시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봉사기관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해서 보시고요. 그것 말고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클릭하시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검색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뭐가 나와요?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에 봉사기관 리스트 다 나옵니다. 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활동이 뭔지도 알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 왜 청소년기에 필요한지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죠? 어떻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할 건지 그 자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 바로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약속은 결국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을 받는 그 자원봉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오겠다는 청소년들이 오늘 그날 집에 친구가 전화와서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싹 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청소년들이 온다고 예약까지 다 해서 10명이 온다고 준비했는데 온 학생은 3명밖에 안 돼서 그 기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일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훈련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회인이 됐을 때도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약속을 꼭 지키는 거예요. 시간, 약속 이런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돈 관리를 깔끔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시기에도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속 지키는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어느 병원인데요. 그 생활이 어려운 분, 그 누구누구 씨, 빨리 차량 지원 봉사 온다는데 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 봉사하시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시골에 일이 있는데요. 뭐 택시 태워 보내든지 딴 사람 보내세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누구 잘못이겠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자원봉사자의 자세 때문에 수혜자분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면서 추운 데서 2시간 동안이나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겠지만 봉사활동 중에 여러분들 태도와 자세, 옷차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할 때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수혜자에게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노출이 있는 옷이라든가 또 혐오감을 주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요. 학생다운 그런 옷차림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들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봉사활동이 대부분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뭘 질문하거나 이거 해주세요. 네, 안 해요.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만큼 나와서 활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친절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딱 손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질문하죠. 뭐라고요? 하나는 너 어디 아프니? 혹은 너 무슨 문제 있니?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요? 표정이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이 처지면 무슨 느낌이에요? 화가 난 느낌이다라고, 아픈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김치, 치즈 하는 그 표정이 있죠? 바로 그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상냥하게, 친절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웃음 한마디가 엔돌핀을 돌게 해서 아픔을 잊게 하고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힐링 캠프에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힐링 캠프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분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웃음으로 대하면 바로 그분들이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혜자분들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통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그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밥 먹을 때 절대 자원봉사자 보내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자원봉사자분들, 아이고 할머니 김치 하나 넣고 드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김치 하나 놓고 드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인지 몰라도 정말 김치 하나 놓고 드셔야 되는 분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졸라 깜놀 이런 말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욕인 줄 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혹은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으로 항상 일하는 또 봉사활동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단체에 누가 되거나 혹은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의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러 갔지만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선생님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 여러분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관을 욕하고 또 여러분들을 함께 수행하고 온, 함께 데리고 온 선생님을 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학교의 대표 선수다 혹은 홍보맨이다 라는 생각으로 학교의 명예를 걸고 그 기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그리고 바르게 봉사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중에 많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느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봉사활동 때문에 참 마음이 뿌듯하구나. 이러이러한 것들은 참 좋았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들은 좀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반성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 사진 같은 것도 모아두고 또 봉사활동 중에 느낌 전달 이런 거 모아두면 여러분들 입학사정관제 갈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요. 특히 외국으로 유학 가겠다 할 때는 이런 봉사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없으면 전혀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발전적으로 되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크고 긴 그리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봉사활동 이제 적극적으로 잘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동해 주시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사회를 더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